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2024년 6월 25일 8시 20, 오후 8시 20시부터 어제 6월 24일 벚꽃 결투의 9-2 시즌 PNP 파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9장의 카드가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이 효과들을 하나씩 짚어주면서 제가 이 카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셋하고요. 어차피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저를 알거나 혹은 제 친구들일 거기 때문에 말을 편하게 하고, 만약에 반박하고 싶으면은 공주를 와서 저랑 이 게임을 같이 해주시던지, 아니면 뭐 언제나 님들의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 이거에 관해서 뭐 얘 깨말못이네 라고 하셔도 저는 뭐 신경 안 쓰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리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나 기백이 몸놀림 행동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도 이제 기백은 행동카드긴 했지만 이제 몸놀림이라는 카드로 바뀌었고요. 원래 발놀림이라는 카드였죠. 몸놀림이었나. 아무튼 이제 그런 카드들에서 효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턴에 당신이 수행하는 다음번 공격은 거리 확대 원거리 1을 얻는다. 만약 당신의 라이프가 상대의 라이프보다 적다면 기본 동작을 2회까지 수행한다. 원래 기백이라는 게 이제 집중력 1과 근거리 1 다른 여신의 공격 근거리 1을 얻었죠. 통대불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건데, 잠시만요. 그쵸. 집중력 1을 얻고 대응불과 통상패 거리 확대 근 1을 얻는다. 이런 카드였는데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건 되게 큰 버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먼저 다른 여신의 공격이 아니죠. 이번 턴에 당신이 수행하는 다음번 공격은 거리 확대 원 1을 얻는다.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느냐? 원래는 양방향 스텝에 되게 이제 껄끄러운 친구들이었어요. 유리나를 옆에 붙여도 이제 양방향 스텝에 강하다라는 인식은 잘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보로 같은 것들이 이제 양방향 스텝에 취약한 대표적인 캐릭터들이겠죠. 하지만 이제 거리 확대 원위를 얻는다 라는 느낌은, 기본적으로 유리나 하면은 특색 있는 비장패 무엇이 있을까요? 달그림자 떨어지니 7플레어의 4-4 공격 3에서 4거리에 월영락이라고도 하는 그 비장패에 바로 덧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3-5거리가 되거든요. 원래는 앞스텝에 있는 캐릭터는 4거리에서 치고 뒷스텝이 있는 캐릭터는 3거리에서 치고, 그거 계산하느라 진짜 머리 아팠어요. 그리고 당연히 치카기는 무조건 밴을 해야 됐고요. 왜냐? 둔수를 맞는다면 그냥 3거리에서 둔수를 맞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4거리까지 간다 치면은 AP 손해가 막심했고요. 7플레어를 그냥 모을 수도 없을, 그냥 모으기 되게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1이라는 제약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 원거리 1에 다른 여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은 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단에 붙어있는 기본 동작을 2번까지 수행한다. 이게 이번 패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이따도 이제 기본 동작을 2번까지 수행한다 라는 텍스트가 붙은 카드가 있어요. 잠시만 물 좀 잠깐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기본 동작 2회 수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리나는 필연적으로 이제 플레어를 많이 소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하나하나가 소중을 했어요. 왜냐면 기백을 얻는 AP로도 사실상 뭐 플레어를 만들어서 월영락을 한번 치겠다 라는 식으로 자주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조건부가 달렸죠. 라이프가 상대의 라이프보다 적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유리나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단순히 아까 제가 이제 결투를 했는데, 이거 설명회 하기 전에 오전 중에 결투를 한 판 했는데, 이 몸놀림을 먼 거리에서 사용을 하려고 1거리 이제 1순 1턴에 품기를 진행을 하고 1순 2턴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공을 받았는데, 제가 후공을 받았는데. 왜냐? 저 기본 동작 2번은 초반에 되게 중요한 템포를 잡기에 되게 좋은 캐릭터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카드기도 하고요. 저 기본 동작 2번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전진 거리를 2개 좁힐 수도 있고요. 이탈 후퇴 이 거리에서 사거리로까지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품기 월영락에 필요한 2플레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근거리에서 제가 4플레어밖에 없어요. 근데 4플레어밖에 없을 때는 보통 상황이 엇비슷할 때죠. 상대의 공격을 무조건 라이프로 막고 3회 공격이나 2일 공격 같은 거를 라이프로 받아주고 재구성을 하면 제가 무조건 몸놀림 카드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저 AP 2번은 생각보다 큰 가치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 생각이니 뭐 나중에 이 새끼 흑역사 박제했다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저 AP 2번이 되게 큰 버프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카드 한 장으로 EAP를 벌고 원거리 1과 다음번 공격 제 턴에 구애받지 않는 카드에 구애받지 않는 원거리 1 공격 이거는 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 반응 잠깐만 한 번만 볼까요? 없군. 네, 일단 질문 잠깐 받고 시작할게요. 빨리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일이 좋나요? 원일이 좋나요? 저는 원일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견들이 다 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유리나 1 생각을 해보면 자, 난타를 3거리에서 쓰느냐 1거리에서 쓰느냐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그쵸. 꽁무니는 납삼이 필요했길 구렸다. 그쵸. 꽁무니 바람도 되게 좋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거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꽁무니 바람이랑 몸놀림을 사용하고 수호령식 사계 돌격령식을 칠 수가 있긴 해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원거리의 효용성. 왜냐면은 근거리에서 이탈을 해야 되는 것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냐? 자기 AP를 땅바닥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휘감기를 하면 오라가 차지만 후퇴를 하면 자기 오라급이거든요. 이거를 회복하기에는 더 많은 AP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네, 다음 우산 돌리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산 돌리기 행동 원래도 있던 카드죠. 자, 버프의 내용. 우산의 사용 시 우산의 개폐를 수행하고 그 후 더스트에서 오라로 한 개의 벚꽃 결정을 가져옵니다. 상시 당신이 우산의 개폐를 수행했을 때 이 카드를 손패에서 공개해도 된다. 그렇게 한 경우 더스트에서 오라로 하나 가져옵니다. 자, 다들 생각나시는 카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빙글 도는 몸짓. 우산의 개폐를 수행한다. 더스트에서 자신의 오라. 우산의 개폐를 수행한다. 더스트에서 자신 오라. 비장패에 있던 효과를 자기 손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통상패에 갑자기 생겼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되게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된 카드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흩날리는 눈꽃을 3번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끌어당기기를 사용을 해서 아니면 삼거리에서 이제 데미지를 누적을 하고 우산 돌리기로 바로 뒤집은 다음에 끌어당기기 일렁이는 등불을 박을 수도 있고요. 내가 우산의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과연 다음 턴에도 이 우산의 스탠스가 정답일지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카드입니다.
단순히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데미지로 계산을 하면은, 자 1번 흩날리는 눈꽃을 씁니다. 플레이어가 모두 만족되어 있을 때를 예시로 들게요. 흩날리는 눈꽃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산을 돌릴 수 있는 5, 6거리의 카드를 1, 1 공격을 사용을 합니다. 우산의 개패를 수행합니다. 빙글 도는 몸짓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접음 상태로 가겠죠? 흩날리는 눈꽃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우산을 펼칠 수 있는 5, 6거리의 1, 2 공격을 날립니다. 다음에 손패에서 다시 우산 돌리기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3일을 다시 때립니다. 1, 2를 칩니다. 플레이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7플레이어죠. 7플레이어에 오라 3과 라이프 3을 확정적으로 깔 수 있는 카드예요. 물론 확정적은 아니죠. 상대의 대응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따지면은 안 되긴 하는데 충분히 실전성이 있는 콤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3 AP를 벌어다 주고 흩날리는 눈꽃이 정확히는 뭐 본인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2 AP니까 어쨌든 3 AP를 벌어다 주고 다음에 우산 돌리기로 펼치고 접고 펼치고 접고가 돼요. 펼치고가 돼요. 그럼 5AP를 벌어오죠. 우산 돌리기가.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껄끄럽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중거리에 서막을 다시 열어낼 수 있다. 그레이트 UK 어게인이 될 수 있다. UK 그레이트 어게인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앞에 몸놀림과 합동을 하여 일거리 유라림이 이제 떨쳐내기를 사용을 해서 일거리로 가고 우산 돌리기를 사용하고 일렁이는 등불을 몸놀림 일렁이는 등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단순히 생각만 해도 이런 콤보들이 괴랄한 콤보들이 나오죠. 이런 게 가능해진 게 되게 유키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버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산맥 리스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설명을 하기가 싫어지는 카드예요. 이전에 일단 우산 돌리기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를 채팅창 반응을 잠깐 살펴볼까요? 비상패를 통상패로 만들어 버렸죠. 다음에 이 휘감기를 빙글 도는 몸짓 이 휘감기를 수행함. 저것도 맞는 소리고요. 빙글빙글빙글 방탄 우산. 모듈러랑 섞었으면은 지옥은 아니에요. AP 복사가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은 저거는 보여줄 때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공개만 하는 거지 사용이 아니라 AP 복사는 딱 2개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쵸? 드레인 데빌만 단순히 생각을 해도 라이프의 마지막 1일이 트로 데미지로 들어가요. 되게 좋은 카드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산맥 리스펙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드디어 우리 하가네님 게시페이지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하간의 원심의 규칙 변경 이번 턴의 공격을 이란 텍스트가 이번 페이지의 공격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바뀝니다. 이 말은 뭐냐? 자, 원래 닌보 철사 후퇴 원심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된다. 혹은 닌보 철사 후퇴 종울리기 철사가 된다. 재구성 후퇴 종울리기 철사가 된다. 벌써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아니면은 설치해서 꺼내 쓴 녀석. 마이크. 오케이, 감사합니다. 설치해서 꺼내 쓴 연성 공격 홀로 쿠나이 이탈 후퇴 종울리기 연성 공격이 가능하다. 구악입니다. 사실 이것까지만 안 가도 뭐 디지 설치나 아니면 메구미의 파기 가지 같은 오이 공격 같은 것만 해도 되게 강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바카의 의도는 뭐 근거리 상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리를 한다면 무조건 하간을 밴할 생각이기 때문에 벌써 생각만 해도 어질어질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산맥 리스펙트. 원래는 사코 원신 당신의 버림패에 있는 전력이 아닌 서로 다른 카드를 두 장까지 선택하고 원하는 서로 순서로 사용한다 였죠. 하지만 1플레이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효과가 붙었어요. 무엇이냐, 당신과 상대의 패산을 모두 버림패로 만든다. 이번 턴의 종료 페이지에 패산을 재구성한다 라는 카드가 붙었는데, 이게 끔찍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농담으로 하가네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 이제 벚꽃결투 유저들의 사이가에서는 되게 유명했어요. 왜냐, 여신과의 유대, 원신격을 뽑지 못하면 진다, 진짜 많이 나오는 경우기도 했고요. 하가네 유저들이 이제 제발 여신님 하가네님 하면서 외치던 이유가 대산맥 리스펙트로 해결이 됩니다. 원심력 재구성 원심력이 가능해졌어요. 이론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벌써 생각만 해도 어질어질하거든요. 진짜 너무 어지러워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좋은 카드가 되었고 이 한 장만으로 OP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파워예요. 오버밸런스고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이탈 초반동 다음에 대산맥 리스펙트 초반동 원무련만 해도 이게 마이너스 AP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상대 플레이어 4개를 털어가요. 자기 오라 2개는 회복을 하고요. 자, 그거 발라서 끝이 나느냐. 그냥 손에서 원심격을 사용을 해도 된다니까. 이게 페이지 종료가 아니어가지고 종단이 달려있지 않아서. 잠깐 채팅창 반응 좀 볼까요? 종단 들어가면 좀 괜찮을라나요? 사실 종단보다는 저는 이번 페이지 종료한다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요, 그냥 안 돼. 그냥 저건 전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하간에는 여태에 3단 버프를 받았고 이번까지 버프를 받았어. 너프 없이 그냥 계속 버프는 쭈쭈쭈쭈 받는 캐릭터야. 전력이면 논심이 안 되지 않을지, 그건 제가 고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담이고요. 전력이면 원심을 빼야지. 전력이라면 원심을 빼는 게 맞고요. 대산맥 엑셀 리게면 빗골렘 메슴 정답입니다. 자, 버림패로 모두 만들죠. 기교가 모두 충족이 됩니다. 저는 벌써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 여태까지 하간의 상향을 바라던 분들, 이게 당신들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견뎌라. 니들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하간에 쓸 겁니다. 하간에 1 유리나 1 오버로 2를 벌써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재밌고. 근데 하간에 1 밴을 계속 당한다. 어쩔 수가 없다. 견뎌라.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면은 제가 하간에 실어맘이 될 수도 있어요. 응애 응애 나 하간에 싫어. 왜 싫니? 아, 몰라, 싫어. 왜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버프를 잘 받았고 이번에 제일 좋은 버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탈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반응 잠깐만 볼게요. 쿠르로 하간에 연습해야 하나. 하간의 생각 버려라. 하간의 밸류 100%. 버프 받기 전에도 약한 여신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밈이 있었고 그렇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강했고 좋아하던 여신이긴 했어요.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캐릭터다. 하지만 제3의 리스펙트 한 장으로 너무나 좋은 캐릭터가 되어버렸다. 탈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웨이빙 엣지 1에서 사거리 연소 기본 동작을 한번 수행하고 기동을 수행한다. 어떤 점이 버프가 되었느냐. 원래는 1에서 3거리 기동을 수행한다 라는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원거리 1이 붙었죠. 다음에 기본 동작 한 번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한 번을 덜 가도 되고요, 전진을 한 번 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전진을 할 때 필요했던 AP와 AP 한 번을 더 준다. 즉 EAP의 이상의 상향이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졌습니다. 연소 후 기동이라는 컨셉도 되게 괜찮아졌고요. 3일이라는 데미지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3, 4 참이 됐고요. 이러면은 참은 더욱 울 수밖에 없다. 아시죠? 되게 좋은 카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탈리아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버프일까? 그러니까 원래 탈리아를 잘 쓰시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되게 좋아할 패치겠지만 저는 탈리아를 잘 못 써서 AP 개수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카드가 맞다. 하지만 저거 한 장으로 탈리아의 모든 게 바뀌느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상향을 받았다. 이 정도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향이다 정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백스텝 대응 같은 거를 고려를 안 해도 되니까 그거로는 되게 좋은 카드다. 다음으로는 마스터피스, 탈리아스 마스터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 이 코스트 3납 전개 중 당신이 조화 결정을 연소시킨다면 머신에서 연소됨으로 이동하지 않고 대신 연소됨에서 머신으로 이동한다. 물론 연소된 조화 결정이 부족하다면 연소를 가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내는 역방향 카드가 되어버렸죠. 되게 카드의 컨셉 자체가 바뀌었어요. 마스터피스. 원래는 이런 카드였죠. 당신의 턴에 당신의 기본 동작 이외에 다른 방법을 기동을 수행해 간격을 변화시킬 때마다 더스트에서 간격 양방향 하나씩을 왔다 갔다 이거를 수행해도 된다 였는데 우측으로 바뀌어서 1플레이어서 2플레이어로 바뀌었다. 하지만 뭐 카드의 컨셉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정도는 이해를 해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계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탈리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 그래서 가서 뭐 할 건데, 아래에서 위로 가서 뭐 할 건데, 어차피 기동을 수행을 하면은 기동을 수행을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5개가 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개를 다 아래로 내리고 나서 사용을 하려면은 그것도 그것만큼 빡세요. 왜냐, 조화 결정을 연소를 하는 게 5개를 다 아래로 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머신에서 기동을 수행을 할 때 그때 머신에 있는 거를 하나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머신에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4개 이상이 일단 최소 4개입니다. 최대 4개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쓸 거예요? 그건 아니지. 적어도 2개 쓴다고 하면은 3개밖에 못 써. 왜냐면은 나는 연소를 못 시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개사기가 돼가지고 탈리아가 떡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원래도 탈리아즈 마스터피스를 제가 안 쓰긴 했지만 탈리아를 안 쓰긴 했지만 이게 버프가 되었다고 탈리아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스트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기동에 사용된 게 다시 던 게시 페이지 때 아래로 돌아와서 또 맞지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사용을 했으면 이번 턴에 기동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를 쓰면서 기동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할 건데, 그게 되게 힘들고, 그것까지 요구를 할 거면 그냥 다른 캐릭터 해라. 몸놀림 있잖아. 몸놀림 원거리 1 붙여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정이 있지만 그냥 안 쓰는, 저거 왼쪽은 AB 탈리아 할 때 썼지만 뭐 오른쪽은 굳이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안 쓰는 카드가 되어버렸다는 느낌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고수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주시면 좋은 방향이 일어날 수 있겠죠. 다음, 울부짖기 행동 전력 아래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자, 버프 카드입니다. 마이크 켜져 있는 분들 마이크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대를 위축시키고 풍신 게이지와 내신 게이지를 하나씩 올린다. 내신 게이지를 2배로 한다. 그 후 풍신 게이지 또는 내신 게이지가 7 이상이라면 공격 적정거리 0에서 11 오라 1 공격을 수행하고 기본 동적을 2번까지 수행한다. 이것도 원래 카드랑 비교를 해볼게요. 위의 효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원래는 그냥 상대를 위축을 시키지만, 상대를 위축시키는 거는 이제 전자 효과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풍내 게이지 1씩 올리는 거에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뇌신 게이지 2배로 만든다 해서 손패를 모두 덮은 패로 만들고 이 텍스트가 빠졌습니다. 우와! 뇌신 2배! 뇌라 풍신조! 아니 뇌라 풍신조래. 와! 철레 소환진! 피카츄! 여러분 하세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붙은 텍스트를 보면은 내신 게이지가 7 이상이라면은 공격 하나 오라 1뎀을 날리고 기본 동작 2회 수행한다. 좀 짜치죠? 이럴 거면은 왜 함? 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네요. 뭐 내신 게이지 2배로 만들면은 기본 동작 2회 수행이랑 공격 1 날리는데, 공격 1로 상대 1 AP를 강제하고 뭐 기본 동작 2개로 품기 휘감기 품기 한 다음에 다음 턴에 철례 소환진. 우와! 여러분 많이 하세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울부짖기도 버프를 받았지만 그렇게 쓸모있는 버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그거는 원래 철례 소환진에서도 똑같았죠. 파트너 여신도 항전적인 게 맞고, 그래서 뭐 철례 소환진을 갈 때 조금의 사용감은 편해졌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철례 소환진이 원래 되게 마이너한 플랜이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쓰세요. 저는 안 쓸 거니까. 자, 거의 마지막으로 다 왔죠. 근데 뭐 다시금 말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박은 메모장에 하세요. 나는 이거 내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깨말못이면은 나중에 오셔가지고 아 이 새끼 게임 존나 못하네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호노카의 돌격령식 너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돌격령식 공격 5거리 3-2 대응불가 통상패 공격 후 개화 이 돌격령식을 추가패에 있는 신령 5호카와 교환해도 된다. 그렇게 한 경우 그 신령 5호카를 패선 아래에 놓아도 된다. 교환했다면 더스트에서 라이프로.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프 아닙니다. 아니 너프 아닙니다. 뭐 호노카를 좋아하시던 몇몇 분들께는 되게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너프를 되게 바라해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불가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였는데 일단 원래 카드를 한번 봐야겠죠. 자 원래 카드 대응불가 더스트에서 자신의 라이프로 공격 후 다음에 공격 후 개화입니다. 근데 자 통상패 데블로 바뀌었고요. 교환을 해야지 라이프 1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동안 돌격령식으로 날먹하던 이제 쿠루루 듀플리기어 돌격령식 라이프 1일, 라이프 1일, 라이프 1일 혹은 즉흥 돌격령식 라이프 1일 후 돌격령식 라이프 1일 신령 5호카 교환. 아 이거 드디어 안 봐도 된다. 야호!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통대불에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통대불이 아니라면은 신라미즈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발론이랑 방벽 치고 다음 턴에 완전 높아로 이거 잡아가기 때문에 이제 무효호학 옛날에는 불가피였지만 요새는 이제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지만 이걸로 호노카가 죽냐 까지라고 물어보면은 아닐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돌격령식 스탑 후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줄 수 있다. 라이프 1위를 안 빨아가니까. 그리고 맘먹으면 몇몇 캐릭터들 이제 저거를 막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천주각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미즈키. 그 다음에 뭐 미소라의 오거리 납치로도 막을 수 있고요. 영혼의 꽃으로도 막을 수 있고요. 일단 뭐 오라 경감, 라이프 경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개 카드들이 있죠. 레타르레라로도 막을 수 있고요. 음무세밍으로도 라이프 1뎀이 깎이고 이런 카드들을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 정도까지는 용인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거는 강력함에서 이제 살짝 좋아짐 정도의 단계로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세긴 할 거예요. 이거 어차피 귀결 사계랑 이깃발은 그대로 호노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림자 수놓으면은 애초에 수호령식부터 당했고 근데 뭐 그건 제 할 바가 아니고요. 몰라 나는 천주각으로 막을래 를 저는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적당한 너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용인해줄 수 있는 선이지에 딱 그 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좋아요. 호노카 꼼나무님께서 호노카의 픽률은 강해서가 아니라 범용성에 근거하시고 그거에 의도된 것 그래서 특정 여신 카운터 치면 안 된다고 해서 라페봉 너프했다. 저게 바카의 근거라고 하네요. 근데 뭐 좋다. 일단 한 잔 해. 피할 수 있잖아. 저거 이제 뭐야 방패병으로도 2가 됩니다. 나이스 일선 맞았다. 개 좋아. 나는 기뻐. 저는 좋습니다. 자 이제 호노카 이야기 그만하고 랠리 단 우시면 됩니다. 울어 제껴라. 역사가 랠리
신수 행동 이 카드는 사용해도 효과가 없다. 상시 패산을 재구성하기 직전에 이 카드가 버림패에 있다면 이 신수를 패산 위에 올려놓아도 된다. 그렇게 한 경우 이 신수를 유물에 있는 통상패 한 장과 교환을 한다. 비교해봤죠? 해봐야겠죠? 비교해봐야겠죠? 이 신수를 패산 위에 놓고 그 유물에 있는 통상패 한 장과 교환한다. 패산을 재구성하기 직전에 이 신수가 버림패에 있다면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 뭐냐? 야! 1턴 날먹 그만해. 1턴 날먹 액령 그만해. 1순 2턴 액령 날먹 그만 좀 해! 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액령을 원래 애초부터 반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액령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액령을 처음부터 반증을 하는데, 자 신수를 썼어요. 바로 재구성 안 하면 다음 턴에 신라가 완전 논파로 뺏어갑니다. 야호! 너무 좋아. 다음에 신수를 쓰면은 다음 턴 재구성이 강제가 돼요. 거의 이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1순에 1턴에 신수를 쓴다? 그 사람은 다음 턴에 재구성을 해서 어쨌든 무언가를 뽑아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고, 그 정도면은 랠리 1을 왜 하냐 라는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장으로 인해서 일단 랠리의 순 플레이가 되게 많이 꼬이게 됐고요. 재구성을 해야 돼가지고 로루리라로를 리라루 로라로였나? 리라루리라로였나? 아무튼 그거 쓰기도 라이프에 압박이 돼가지고 되게 힘든 카드입니다. 뭐 하지만 실력 좋은 사람들은 신수 쓰고 다음 턴에 액령 뽑아오면 되니까. 플레이어 생겨서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쓸 수가 없지. 원래는 그냥 개날목 하는 카드인데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한 턴이 한 순이 더, 그러니까 재구성을 한 순을 더 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원래 액령으로 바꿔 와가지고 패산 9장으로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맨 처음에 신수를 쓰고 다음 턴 재구성을 하고 5장 재구성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으면 맨 처음에 멀리건 한 3장을 다 써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너프는 되게 큰 너프다. 랠리 1은 더 이상 안 보일 수 있다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쓰자면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2순부터 게임 시작하면 되지. 근데 그러기에는 근접 캐릭터들의 템포가 빨라졌기 때문에 힘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랠리 1 손절할 타이밍 지금입니다. 빨리 내려. 마지막 공갈 투자권. 당신의 자본이 상대의 자본보다 많다면 이 공격은 라이프 1 추가가 된다. 하지만 거리가 4에서 5 공격에서 4로 단일거리 공격으로 바뀌었죠.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 카드긴 해요. 어떤 분은 그래도 투자권은 남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냥 뭐 좋은 카드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기 호꿈님처럼 아키다 다운! 아키다 비상! 유리나 나와! 근접캐 나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되게 큰 너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 장으로 아키나의 딜 템포가 2번 낮아졌다고 판단을 해요. 라이프 데미지 트루 딜 2번을 더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큰 너프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뒤 스텝으로 안 피해지는 카드죠. 사거리에서 치거나 삼거리에서 치거나 오거리에서 치거나 스텝 하나로 안 피해지는데 저거 한 장이 이제 그냥 딸깍 하나로 막혀요. 되게 큰 너프입니다. 그리고 투자권, 얘는 사실 투자권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 투자권은 1순 3턴의 공가를 치고 그 시세 번 걸로 엄영산이랑 공가를 덮어서 라이프 회수를 땡기는 목적이었지. 근데 사거리는 1순에 상대가 안 도와주면 가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라이프 1을 원래 날먹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공갈이 되게 게르기 되었고, 아키나는 이제 원래 공갈로 2딜 3딜 정도를 우겨 넣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졌으니 다른 딜 플랜을 찾아야 되고, 그 딜 플랜에서 다른 여신의 서포팅하는 역할로 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원래도 서포팅하는 용도라고 다들 말하시긴 하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메인 기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키나 축에서는. 그래서 아키나의 입지는 되게 많이 약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버프 너프는 이제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요. 더 너프된 거 제가 안 훑은 거 있을까요? 채팅방 등장해주세요. 버프 너프 제가 안 한 거 있을까요? 자, 없다고 하네요. 총평. 근거리의 템포가 유리나의 등장으로 빨라질 것이다. 다음에 플레어 도둑 아키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유리나의 등장으로 템포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근거리의 템포를 더 가져다 줄 것이다가 바카의 예측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가네를 저 정도로 버프해 준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가네가 개사기일 것 같고요. 하가네를 필두로 하가 유리 정도가 투탑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호노아키가 대세였는데 그 호노아키 랠리가 팔다리가 다 잘렸어요. 호노아키 랠리 1이 이번에 9-1 시즌에 되게 많이 보이는 픽이었는데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대신에 신라는 아직도 이제 다시 관짝으로 들어갈 때라 오령락에 뚝배기 깨질 예정이어가지고 신라는 접어라. 그리고 템포가 느린 덱들, 예를 들어 카나에 같이 이제 3순까지 봐야 되면서 자신의 특수 승리를 노리는 캐릭터들은 조금 이번 시즌에는 사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1, 2거리 클린치가 살아난다기보다는 3, 4거리 근거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보로가 등장할 것 같고요. 유리나를 필두로 오보로가 등장할 것 같고요. 거기에 하가네를 끼워가지고 뭐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유키의 약진, 유키를 필두로 되게 그나마 4, 5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유키가 베스트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리아는 아직까지 그냥 그 위치 살짝 전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녹화가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채팅방 빠이빠이 인사 한번 해주시면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다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벚꽃결투 세타였습니다. 유바.